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CNO 운하, 체사피크 앤 오하이오 운하의 4번 관문입니다. CNO 운하는 이곳 조지타운에서부터 메릴랜드주 컴벌랜드까지 포토맥 강을 따라 건설된 약 300km 길이의 운하로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 이곳 조지타운이 워싱턴의 최대 상업지역으로 번영하던 시기에 물자를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 1828년 착공됐고 볼티모어에서 오하이오까지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운영에 타격을 입고 1850년 공사가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75년간 석탄, 목재 등의 상업용 물자 운송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CNO 운하는 1924년 사용 중단되고 이후 정부가 매입해 1971년 국립공원이 됐는데요. 숲과 물, 고풍스러운 구조물 등이 도심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지역 주민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300km의 운하 곳곳에는요, 수문과 수문을 지키던 가옥 등 29곳의 유적지를 볼 수 있고 운행 당시를 재현한 노새가 직접 끄는 배를 타볼 수 있지만 현재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만 영업 중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난 29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일대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지붕이 뜯겨나가고 시설물이 파괴됐으며 잔해들이 도로에 널려 있는데요. 16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봤던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송전선이 모두 망가져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아이다는 상륙 후 세력이 약화했지만 북동쪽을 향해 계속 이동하며 폭우와 홍수를 유발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보호 조치와 최대한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그린란드에서 지구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 새로 발견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이 섬은 지구 최북단 육지로 알려진 우다크로부터 약 780m 더 북쪽에 위치했는데요. 너비는 약 30m고 중심부에 3m 높이의 작은 봉우리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현장 조사를 하던 연구팀이 발견한 이 섬은 유빙이 이동하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구팀은 섬의 이름을 그린란드어로 최북단 섬을 뜻하는 케커르탁 아바날레크로 추천하겠다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미국과 이스라엘 등 6개 나라를 안전여행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에 육박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럽연합의 안전여행국 명단에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7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불렸던 뉴질랜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도로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멕시코 남부 국경 일대에 발이 묶였던 수백 명의 이민자가 결국 미국행에 나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아이티,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중남미와 카리브해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넘어와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친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700여 명이 함께 도보로 무작정 미국행에 올랐는데요. 이민자들의 대규모 행렬, 이른바 캐러밴은 일부 멕시코 군경에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잡히지 않은 이들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도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These are dramatic times, and UNHCR, the UN Refugee Agency, has worked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for over 40 years, and we will stand by them and do what we can to support them.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수많은 아프간인이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많은 나라가 아프간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탈레반이 득세하면서 황급하게 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아프간인들은 이제 새로운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카불을 탈출한 아프간 난민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최대 50만 명이 탈출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8월 28일 기준으로 11만 7천 명 이상이 카불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 방송은 지난 8월 26일 보도에서 미국은 약 8만 3천 명, 영국은 5,500명에서 7천 명, 그리고 독일은 약 3,600명의 아프간인들을 대피시켰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송기를 보내 현지 대사관 업무와 재건 업무를 도운 아프간인 38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황급하게 카불을 탈출해 외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안도와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I feel here comfortable right now, but when I was in Afghanistan, and I was not feeling good because since the Taliban was enter and they were surrounding all the Kabul, and I was hiding in Kabul. I was trying to get into the Kabul International Airport to have a safe flight. Definitely those people that they travel to the USA, they are very lucky. Their future is guaranteed, and everything that they want to do, they can do. But in Afghanistan, we can't. No one can.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hen we were taking off, he started crying. He didn't want to leave. So I tried to calm him down, and we spoke and made a promise. And I told him that you will make a promise to me to study, be someone, and come back. And that's what we're gonna do. I think Afghanistan is in a bad situation, but it needs us. So we cannot leave our country forever. We have to be back to Afghanistan and to work for its future, for the future generations.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이들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아프간 난민들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들이 또 다른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가 이제 주거와 직장인데, 이번에 오신 난민들은 한국에서 특별 기여자로 구두를 해갖고 한 가정당 2천만 원씩 월세 보증금 정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1인당 40만 원 정도의 기본 생활비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로써 한국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고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We are very worrying about our family. There is my family, all of family in Kabul right now. If it's possible, we want to bring our family the United Nations. It's elite for Afghan people because there is war, families, and danger there. 그런가 하면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반난민 정사를 조장하는 극우 포퓰리즘도 아프간 난민들이 직면해야 할 도전입니다. 특히 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터키는 아프간 난민 유입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ürkiye'nin Avrupa'nın mülteci ambarı olmak gibi bir görevi, sorumluluğu, mecburiyeti de yoktur. 생명부지의 땅에 내려진 아프간 난민들. 이들의 마음에는 환영과 우려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외국에서 잘 정착하고 미래의 고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I had very recently placed a big amount of photos at the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on my outside, my street photography. I thought that was it.
I'm good now. And then one night, I woke up at 4 o'clock in the morning. Oh my God, in 100 years, people will go to the museum and they will see all those photos of, whoa, look what New York used to look like, and no idea who lived inside those buildings. And I thought, that's my next project.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o into people's homes, and I'm going to take their pictures with all their stuff. And I started in about 3 days. So I tried with a few friends first, and I thought, I'll go on social media, I'll put a call out, anybody who wants to, to do this. But I never had to. Everybody had another friend, and before you know it, people were sending me an email with a picture of their house saying, could you please put me in the book, I got my bag, and I would go to people's house, and they would open the door, and I'd be like, hi, let me look. And I would walk in their house and just quickly, some places I was only for 5 minutes or 10 minutes. I shot about 125 people. When I moved here in '83, this neighborhood was all tenements. The first apartment I ever had a bathtub in the kitchen. And when you tell people that, they're like, what? And you're like, yeah, that was a thing. And they were all exactly the same. It was the tenement buildings, right? I discovered that you can never tell, ever, what is inside from what is outside. I would, meet periodically famous people or people that were very wealthy, and you'd go to their place, and the outside of the building would always, not always, but often be a complete dump. And then you'd walk into these fantastic apartments. They don't want their building to look nice, especially in those days. You'd be robbed, you'd have people breaking in, so that was just fine. One lady in the book, she had a tiny little room, her and her husband got this little apartment, Upper West Side, years ago when they first were starting out. And over the years they had some children and they needed more space. They looked around, they couldn't get a bigger apartment. So an apartment came up for rent in their building. They took it and they raised their family in 2 apartments. So the kids spent their whole life in their pajamas going up and down. They slept up and their living room was downstairs. How funny is that? I don't know that things will ever be what they were before this. The project is sort of a love letter to what now is a time gone past.